부동산 경매 다들 관심 많으시죠? 진짜 괜찮은 물건을 딱 발견했는데 유치권 신고 있음 이 무시무시한 한 줄 때문에 그냥 창을 닫아버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대부분이 겁내고 피하는 바로 이 유치권이요. 사실은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딱 이 5단계를 따라가 볼 거예요. 유치권이라는데 왜 덫처럼 보이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기회로 바꾸는 마스터키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복잡했던 유치권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날 며칠을 분석해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경매 물건을 찾았어요. 입지도 좋고 가격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서류를 딱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바로 유치권 신고라는 4글자. 이 순간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에이,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입니다. 유치권은 정말 피해야만 하는 위험한 덫일까요? 아니면 그 정체만 알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열쇠일까요? 정답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고 오늘 우리는 그 열쇠를 확실하게 손에 쥐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드디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결련관계라는 건데요. 이게 법률 용어라고 해서 머리 아프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 개념 딱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유치권 분석은 이미 절반 이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결련관계,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받을 돈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부동산 자체 때문에 생긴 돈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 건물에 직접 들어간 공사비 같은 거요. 이거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정비사가 수리비를 못 받으면 그 차를 안 내어줄 수 있죠? 이건 수리비가 차 자체에서 발생한 돈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정비사가 차주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았다고 해서 상관도 없는 그 차를 붙잡아 둘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결련관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건물 공사비는 되지만 공사하라고 그냥 빌려준 돈은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자, 이제 이 결련관계라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이걸로 경매 시장에 자주 출몰하는 가짜 유치권 사칭꾼들,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기준 앞에서는 모두 힘을 잃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죠. 첫째, 대여금 채권. 공사하라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건 그냥 개인 간의 돈 거래잖아요.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빚이 아니기 때문이죠. 둘째, 매매대금 채권. 집을 팔았는데 잔금을 못 받았대요. 이것도 매매계약이라는 별도의 약속에서 생긴 문제지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간 돈이 아니죠? 마지막, 손해배상 청구권. 매도인이 이중계약 같은 나쁜 짓을 해서 손해를 봤다는 건데요. 이것도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생긴 채권이죠. 어떠세요? 이 3가지 모두 결정적으로 결련관계가 없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핵심은 딱 이겁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3가지 주장은 전부 부동산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 즉 결련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치권이 될 수 없는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약간은 딱딱한 법률 지식이 어떻게 우리 통장에 돈이 되는 기회로 바뀌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드릴게요.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가 되거든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0%. 이게 뭐냐면요. 유치권 신고라는 말만 보고 그냥 입찰을 포기해버리는 초보 투자자의 비율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그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일단 경쟁자가 90%는 사라지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십 명이 몰리는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유치권이 붙은 물건은 경쟁이 확 줄어들죠. 바로 여기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유치권이 가짜라는 걸 분석할 힘만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좋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명의 결론이죠. 남들이 무서워하는 유치권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 그게 바로 불필요한 경쟁은 피하고 수익률은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걸 실제 경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일종의 작전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기회를 잡는 행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무조건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가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뭘 근거로 주장하는지 그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둘째, 오늘 우리가 배운 결련관계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안전장치인데요. 입철에 들어가기 직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을 받으세요. 이건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신중한 투자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생각해도 마지막에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더 거치는 건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석을 못해서가 아니라 투자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마지막 확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거쳐야만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치권이라는 두려움 속에 숨겨져 있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들 속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배운 이 분석적인 생각의 틀을 다른 곳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또 다른 기회는 과연 뭘까요?